곰들이 내려왔다.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는 조용히 살던 곰들이 있었습니다. 도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참나무 아래에 낙엽이 쌓일 무렵이면 그들은 그 숲에서 조용히 겨울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2025년 그 숲과 사람 사는 마을 사이 그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는 자취를 감췄고 산과 마을을 가르던 완충지대 옛 사토야마는 텅 빈 농토로 변했고 나무 대신 집과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곰들은 먹이를 찾아 숲을 벗어나 사람의 생활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곰의 거리 그 간극이 무너지면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5년 일본에서만 약 6천 마리의 곰이 구제 사살 혹은 포획되었고 동시에 수백 건의 출몰 신고와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 많은 곰, 그 많은 몸 어디로 가야 할까? 사체 처리조차 따라가지 못했기에 한때 놀라운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곰 그냥 태우기엔 아까우니 사람 손이 닿는다면 그걸 먹을 수는 없을까? 이 영상은 그 충격적인 제안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일본 사회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챕터 1 곰은 왜 내려왔나? 숲이 사라지고 먹이가 줄고. 먼저 왜 곰들이 산을 벗어나 사람 사는 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일본의 북쪽 산림이 우거진 지역들 특히 어키터현, 아이웨이트현, 후쿠시마현 등 동북지방에서 출몰이 빈번합니다. 이곳에서 올해 보고된 곰 출몰 신고만 해도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도토리나 밤 같은 곰의 자연 먹이가 흉작을 겪으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먹이가 줄자 곰들은 숲속이 아닌 새로운 먹이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숲과 농촌, 마을 사이를 구분해 주던 완충지대 사토야마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지방 쇠퇴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농토가 버려졌고 그렇게 방치된 땅은 곰이 살기 좋은 또 다른 숲이 되어버렸지요. 결국 숲과 마을의 경계가 흐려지고 곰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영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곰이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챕터 2 공포의 숫자 급증한 출몰, 사망자와 부상. 숲을 벗어난 곰들이 인간 생활권으로 내려오자 피해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들어 곰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13명. 이는 일본에서 기록된 역대 최다 사망자 수입니다. 부상자와 조우 사례까지 합치면 최근 7개월간 곰 피해자는 약 196명에 달합니다. 곰이 집 근처, 마을 근처, 때로는 슈퍼마켓이나 기차역 인근까지 출몰했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숲이 아닌 도시로 곰이 내려온 겁니다. 이런 숫자 13명, 196명, 6천 마리는 더 이상 자연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 밖에 곰이 출몰한다면? 상상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곰과 함께 걸음하고 있습니다. 챕터 3 곰 6천 마리, 어디로 가나 사체 과잉의 현실. 곰이 많아진 만큼 죽은 곰도 많아졌습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 사이 일본에서 구제된 곰은 약 5,983마리. 이는 지난해 1년간 구제된 곰 5,136마리를 반년 만에 넘는 수치입니다. 전체 2025년을 통틀면 약 6,000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곰, 그 많은 몸. 문제는 그걸 처리할 공간도, 인력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의 사냥꾼 엽사들이 곰을 잡고 해체해서 처리까지 담당하곤 했지만 지금은 사냥꾼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기술을 가진 이들도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곰 사체를 일반 쓰레기처럼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통째로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매일매일 쌓여가는 곰의 사체 소각장이 곰뼈와 털, 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은 마치 한때는 숲의 왕이었던 곰이 죽어서조차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씁쓸함을 남깁니다. 챕터 4 곰 고기 먹어도 될까? 식용론의 등장. 그처치 곤란한 곰 사체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곰 그냥 버리느니 예전처럼 먹거리로 활용할 순 없을까?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곰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존재해왔고 과거 산촌에서는 곰 고기를 먹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식용론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곰 사체가 넘쳐 흐르고 처리도 감당하기 버겁고, 그런데 그 사체를 태워버리기엔 생태적 경제적 낭비다. 만약 위생과 안전 기준만 충족될 수 있다면 곰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자. 일부는 이 제한이 낭비된 자원의 재활용이라 찬성했고, 일부는 자연과의 공존, 현실적 방안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치 않았습니다. 챕터 5 그러나 무는 쉽지 않다. 안전윤리사회적 걸림돌. 곰 고기 식용은 듣기엔 흥미롭고 실용적인 제안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구제된 곰은 식용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해체 과정, 위생 처리, 질병 검사, 조리 시설 등 요구되는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서도 식용 활용된 곰은 극소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윤리적 문화적 문제입니다. 야생동물인 곰을 사냥, 구제, 식용의 흐름으로 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위협이었고 죽어서조차 쓰레기 같았던 존재를 다시 식재료로 보는 것. 많은 이들에게 이건 차마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행정적 현실. 지자체마다 곰 사체 처리 시스템은 제각각이고 전문 설비와 인력을 마련하려면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자기 자원 활용과 식용 허용을 도입하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반발도 예상됩니다. 결국 식용로는 한편으론 현실적 대안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너무 멀고 험한 길이었던 겁니다. 에필로그 잃어버린 경계, 남겨진 질문. 숲과 마을, 자연과 인간 그 사이에 놓였던 완충지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곰은 더 이상 숲속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바로 옆 세상에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곰으로부터 두렵고 곰은 사람으로부터 먹이를 구하려 내려왔고 사람은 곰을 제거했고 그리고 죽은 곰은 소각되거나 일부는 식용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생태 이슈만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 농촌의 고령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생명의 존엄성 여러 층위가 얽힌 문제입니다. 곰 고기 먹을까? 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 묻는 질문입니다. 6,000마리의 곰.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곰이 많다, 위험하다, 처리해야 한다를 넘어서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살된 곰의 식용 활용 찬성하시나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과 야생은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쉽지 않은 숙제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